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좀 강한 반등이 보일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갖게 했는데 네, 이 정강 후약이라고 하죠. 정강 후약입니다. 예. 그 정강 후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너무나 극도로 올라왔다가 네. 극도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제가 보기에 최근에 본 변동성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우가 예. 장중에 한 5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그렇습니다. 하락 반전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나스닥은요, 네. 1.8% 상승해서 똑같이 하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3.6%가 움직인 하루니까 네.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중 변동폭이 커서 그런지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 보면은 보통 들이 네. 한 3,400명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거의 2배 정도 지금 오시더라고요. 2,0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아침을 시작하실 때는 네. 우리 방송을 안 보면 그쵸. 안 됩니다. 약간 네. 이게 또 불안함의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불안감을 조금 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또 그렇습니다.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어제 시장 또 오늘 방금 전에 마감된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네. 오늘은 목요일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이슈를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또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해주실지 잠시 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사장님, 어제 시장에 대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는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는 바람에 네. 공식적으로 주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체감이 굉장히 큽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정강 후약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며칠 전부터 조금 주의를 줄 내용이 발견된 걸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오미크론 문제는 네. 굉장히 멀리 봐야 됩니다. 시장 이거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들어오셔갖고 주식을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네. 여러분 한번 주요 지수의 흐름을 볼 건데 진짜 아주 극과 극을 바뀌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S&P 500 크게 보시면 딱 보이는데요. 지금 음전하기 직전에 오후 1시경이었죠. 오후 네. 1시경에 LA에서 첫 확진자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정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예. 미국 내에서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우리나라도 발견됐기도 하고 했지만 네.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또 나오면 그 나오면. 이슈와 함께 시장이 좀 흔들릴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무섭네요. 막상 떨어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올라갔다 빠지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쵸.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가 많이 그런 변동폭이 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필이면 또 S&P 500이 10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50일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한번 내려오면 조금 하락이 좀 길어지거든요. 예. 이게 지난 9월, 10월 넘어갈 때 한 번 더 하회했었죠. 내려온 다음에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한번 한 달 동안의 약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이번 연말 낼 일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네네. 끝까지 말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된다 한다면 네. 산타 랠리도 없을 것 같고요. 연말 랠리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 쳐다보시죠? 뭐가 그렇습니까? 안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안 째려본 좋게 거예요.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한 얘기로 큰 돈을 벌어드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큰 손실을 막아주는 게 제 미션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에 제가 얘기한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빅피처입니다. 빅피처. 네. 근데 제가 월요일 날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잠시 멈춤. 네. 예, 화요일은요.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수요일은 우리 또 여덟랭과 직접 또 Time will tell. 예, 그렇죠. 예, 시간이 말해줄 시간이 것이다. 곧 말해줄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제가 오늘은요. 초울트라 메가톤급으로 가만히 있기. 사실 이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좀 저가 매수로 여행주를 사셨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장 부사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을 걸 이런 댓글도 봐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특히 여행 관련주는 이미 사실은 오미크론 그 전부터 네. 오스트리아가 락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그쵸.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에 네. 더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싸 보이면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주가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오미크론 언제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여도랭크는? 모르죠. 모르지 않습니까? 네. 언제 백신이 나옵니까? 모르죠. 모르죠. 네. 언제 크게 피크했다가 떨어질까요? 모르죠. 모르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건 여도원 앵커뿐만 아니라 저도 네.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과학자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좀 더 추이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린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빠지면 네. 사고 싶죠. 하지만 잘 참고 버텨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말씀 부사님도 하시잖아요. 언젠가는 이 락다운이 해제될 거고 그렇죠, 언젠가는. 팬데믹이 네, 사라질 네. 거고 그러면은 실적이 당연히 올라갈 거고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여행주가 더 많이 하락을 하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셨을 자,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돈을 벌려고 그러면 쌀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 무서워하거든요.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타이밍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확률상 좋습니다. 턴을 해서 턴할 뭔가 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오미크론 백신이 개발되면 아, 라고 하고요. 아니면 미국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 하는 게 어떨까? 그때가 사실 포인트라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멀리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넷플릭스 본다든지 네. 뭐 게임 한다든지 그게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십니까? 예. 이 시장 자꾸 더 하락하면 보지 말아야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덮어버리는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근데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은 이제 주식을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사고 아. 싶어 하시는 그 심리가 있으셔서. 바닥에서 예. 그런 심리가 있군요. 근데 그렇게 맞추기 힘드니까 그쵸. 제가 그래서 밤낮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밤낮으로 어제 밤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네. 이거죠. 미국 주식 중요한 악재가 하나 더 남았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 이제 남아공 가우턴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오미크론이 그 다음에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 세 번째 미국으로 전파되는 게 다시 한번 악재가 될 것이다. 오늘 나왔죠. 그쵸.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은 뭐냐? 미국이 얼마나 확산될지 네. 감소할지 보이는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대한 소요 시간 이게 언제 나올까? 알 수가 없죠. 분분합니다. 이게 분분하고 네. 어떤 분들은 수개월, 어떤 분들은 뭐 내년 초인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어쨌거나 가장 큰 악재는 미국의 전파였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온 이후에는 한 번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중장기적인 상승은 조금 더 걸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맵을 보자면 하루하루 온도차가 좀 많이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와, 페이스북이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페이스북이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하면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대 특히 여성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인 건강을 유의하는 해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네. 우리 여도원크 나오면 저렇게 이쁘면 나도 이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날씨는 얼마나 좋을까를 보시면서 좌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유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거긴 다 이쁜 거 아, 이렇게 좋은 거, 좋은 모습만 막 그런 거 보여주다 보여주는? 보니까 아, 그쵸. 사실은 거기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그림들이 대부분 다 꾸며둔 조금, 거죠. 그래, 맞은 예. 겁니다. 그걸. 실상이 없는 모습이에요. 다르죠. 우리 앵커 얼굴 지우고 밖에 네. 나가면 놀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뻐서.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꾸며진 모습에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꾸며진 모습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네네. 거기에 혹한 게 아닌가. 거기서 상처받고 하시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의회 청문회에서 네.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메타 플랫폼으로 바꿨지만 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페이스북이.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실제 뭐냐면 마크 주커버의 상당수의 경영진이 알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번은 존슨앤존슨, 화이저 이런 기업들 뭡니까? 백신 일라릴리 그 기업들. 관련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ABB가 있는데 ABV죠. 네. 요거는 이제 테스트기 만드는 기업이니까 백신 관련주 올라갔다고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보시면 되고요. 3번은 테슬라가 아니고 네. 옆에 있는 포드입니다. 포드. 포드. F. 포드를 F. 이야기하신 거군요. 포드가 지금 또 얼마까지 올랐어요 오늘. 올랐나요? 2% 가깝게 와, 올랐는데요.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오르죠? 오르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마라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차, 전기차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 전기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외로 포드가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다가 지금 네. $2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트럭. 그래서 그 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차에 대한 네. 관심이 커지고 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릴 차가
포드다 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영되면서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그 마하텅 2를 본 적이 없고 네. 국내에서 혹시 전기차를 떠나서 포드 150 본 게 있습니까? 보신 게 있습니까? 큰 저는 트럭? 사실 그런 픽업 트럭 같은 거를 본 픽업 트럭. 적이 없어요. 그냥 왜 그 차 있잖아요. 무쏘 이런 거. 아 무쏘. 네. 그런데 그 혹시 보면 아십니까? 뭐 포드 150이 앞에 있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네. 지나갔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예. 저희 사실은 이게 원래 중국에서 이제 포드 150 상당히 팔려고 노력했는데 네. 의외로 안 팔렸어요. 왜냐면 중국 땅이 그렇게 크진 아니 그 주차 공간이 크진 않거든요. 미국 문화에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차량 같아요. 맞습니다. 픽업 차를 트럭은. 끌고 가서 뭐 짐을 싣고 오는 네. 그런 건데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은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릴 걸로 보이는 게 네, 네. 포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4번은 PNG는 이거는 뭐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오미크론이 오든 안 오든 사실은 이제 경기 어려워지면 네. 양치질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분들 없죠. 네. 그래서 일단 꾸준히 팔리는 게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네, 네. 이런 종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거의 다 빠졌는데 네.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요? 애플이 장 끝나기 전까지 계속 플러스 올랐죠. 예.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견디지 못하고 아유. 0.32%가 빠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정도면 뭐 애교죠, 뭐. 예. 애교입니까? 예. 애교죠. 근데 최근에 진짜 힘 많이 썼는데 네. 만약에 오늘 올랐으면은 우리 한가닥 희망이었는데 그쵸. 예, 조금 사라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장을 정리해 보자면 그럼 일단 미국에서 결국에는 오미크론이 발생이 됐고 그렇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이었겠지만 네, 공식 보도가 동부 시간 오후 3시에 나왔는데요. 네. SL 파우치 박스의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LA 지역에서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이분이 아마 남아공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걸렸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락다운은 아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네. 락다운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락다운 한다고 하면 또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그쵸. 아예 해버리지.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 한 번에 하면은 차라리 나을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WHO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한 23개 나라에서 번지고 네.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빠르게 번지는 그런 형태의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자고나면 점점 번지는 모습 보이다가 한번 피크를 찍지 않을까 조만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사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한국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예, 아마 내일까지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려워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늘 얘기합니다만 엔비디아가 아니고 엔비디아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은 어렵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보다 한 달 뒤를 보시면서 네. 투자하는 게 어떨까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장도 우리가 시장에 사실 민낯을 보려면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민낯을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또 우리 장구 사장님이 저의 민낯에 대한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채팅창이 살짝 후끈 날아올랐는데 네. 여러분 저는 민낯 자신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꾸며진 모습 사실 오늘도 나름 나름. 헤어스타일 변신을 맞습니다. 했는데 좀 네. 이상하게 나와서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피디님, 예, 이러지 마시고요. 네, 시장도 이러지 안 마시고요. 좋은데 네, 근데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여돈 앵커는 민낯이 네. 없는 분인데 솔직한 얘기로 아니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 아침 방송의 네. 특징이 뭐냐? 저는 똑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뭘 게요? 지우거나 네. 다 해도 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솔직한 방송 원하시는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덮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저랑 힘듭니다. 딥한 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예. 하겠고요. 시장 여러분 좀 어제 정강 후약 때문에 많이들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네. 마음을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그게 분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난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라이브 방송으로 늘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보니까 채팅창에 아직도 방송 지금 하고 있었나? 언제부터 했지? 이런 댓글이 오늘 예. 한 2건 정도 보여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피디님 자꾸 원샷 잡지 마세요. 오늘 약간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원샷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네요. 자, 그럼 이분은 원샷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 못하시죠? 네, 안녕은 못하지만 우리가 안녕해야죠. 이런 거 한두 번 네. 겪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위원님 오늘 시장에 대한 그 느낌, 네. 네.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사님도 쌀 때 살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바이로 셀 하이 절대 못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가 네. 맞는 것 같고 그럼 바이 하이, 셀 모 하이가 저는 일단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분할 매수.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그런 빅테크, 메가캡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단으로 접근을 하셔도 문제는 없긴 할 것 같고 네.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ETF 단으로 그러니까 전략 접근 방법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제 말에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신 거네요? 동의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12월이니까 지난달 시장을 먼저 네. 좀 정리를 그렇죠. 해보고 한번 넘어갈 정리해볼 있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워낙 그 오미크론 영향이 커서 네. 근데 오미크론도 뒤에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긴 할 건데 일단 지난달 S&P 500 섹터별로 기간 수익률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네. 지난달에 가장 좋았던 거는 IT였습니다. 그래서 S&P 500 내에서도 보면 상위 10개 그러니까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무려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와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IT 섹터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경기 소비재 쪽 내에서 보면은 지난달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특히 테슬라의 약진보다는 GM과 포드, 온도 포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기존 완성차 업체의 트랜스포메이션에 상당히 좀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월간에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방금 반도체 그쵸. 쪽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네.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실제 국내에서 보면 일단은 지난 여름부터 시작이 됐던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내년 영업이익 추정이 치가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의 디램 현물 가격 하락세도 멈추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각 국가마다 이렇게 또 지사를 놓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특히 일본 모건 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깠다가 다시 이렇게 은근슬쩍 또 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장 부사장님의 영향력인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냥 겸손이 없으시네 오늘.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이 네. 저를 선택한 것도 제 말 들은 것도 여러분 잘하신 거죠. 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훌륭한 판단 때문에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예, 왜 그죠, 그러시죠? 그죠. 아니, 왜 그러시죠? 오늘 좀 약간. 뭐 알려주신 네. 뭐 장부장님이나 네. 또는 이걸 잘 그렇죠. 팔로우하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상당히 좀 훌륭하시다 네. 생각하고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원래 한 중위권이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그렇죠. 주식 중에. 네. 근데 이게 훌쩍 올라와서 3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 전기차 신생 EV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루시드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10등에서 턱걸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또 평가 차익이 올라오면서 네, 크게 순위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사실 11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좋았죠. 물론 뭐 테이퍼링 이슈도 좋았었나요? 있고 네. 예, 좋았잖아요. 9월, 10월 대비해서는 11월이 좀 좋았단 말이죠. 10월 한 좋은 거는 한 3주 그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10월 중순부터 네. 11월 초까지. 그쵸. 그 이후에 약간 좀 플랫하게 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 플랫한 다음에 저는 다시 또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12월이 그런 넘어가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두 가지 이슈가 터지긴 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일단은 이제 파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네. 그리고 11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다시 재지명하면서 차기 연준의장을 재지명하면서 그 이슈 이후부터 약간 좀 흔들리는 그렇다면 일단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월 그가 정말 변심한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파월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지난주 후반부부터 계속 터지고 있는 오미크론 관련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네. 안 좋아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후반부로 기점을 해서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을 전망하는 것과 약세장을 전망하는 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10월 중순 이후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지금 8월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 좀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닝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최근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또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보이다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하나의 파월의 약간의 강경한 발언들 어떤 스탠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지수가 조정을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줬다 뺏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일 더 나쁜 게 싫어요.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패닉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기대가 있더라.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그렇죠, 이게 그렇죠. 심리가 그렇죠. 확 누가 막 좋아서 있는데 물을 확 끼얹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뭐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딱 우리가 오늘 그런 분위기였죠. 오미크론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몰랐던 건 올 거를 아닌데 알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가까이서 해갖고 진짜 뿌린 줄 알았어요. 역시 크십니까 오늘. 잠시 후에 저한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오미크론까지 덮치면서 시장의 심리 자체가 확 차가워졌다.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네. 우려는 항상 있었던 것 반존에 같아요. 있었다. 네,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게 이제 이게 큰 바람을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네네.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갑자기 이제 나타나게 갑자기는 아니고 네, 나타나면서 워낙 빠른 확산세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 뭐 뒤에서 준비한 화면을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파월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가 변심했던가? 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이미 계속해서 시장이 시그널들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첫 번째 그 목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마침 이제 FOMC 회의가 끝났고 그와 관련한 제가 성명서를 가져와서 이 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냐면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1월, 12월은 매달 150억 달러 규모로 자산 매입 축소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제죠. 이제 시각으로는 그제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고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좀 속도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돈 앵커님께 질문 드린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약을 처방받고 또는 링거를 맞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몸이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면 그걸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링거를 빼도 되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의 의사라고 하는 제어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단계로 가도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좀 보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최우선 미국 경제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뭐 여기 나와서 여러 차례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오늘 한 가지로 쫙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해도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키포인트만 보시면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물가하고 금리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방향성은 같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물가는 반대가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는 크게 오르고 금리는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방향성이 같은데 지금 방향성이 크게 괴리가 발생했으니 이걸 축소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괴리가. 그렇다면 물가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금리를 올리던가 이런 지금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대신에 이제 경제 펀더멘트는 아주 양호하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이 방향성이 좀 상당히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텍스트로만 보여드리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뒷장에다가 참고 자료는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걸로 캡처해서 넣어놨으니까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앞에 키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야 비축유 풀어달라고 중국이 요청도 했고 동맹국들이 요청했고 실제 지금 5천만 배를 푼다라고 했고요. 근데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11월 달에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럼 일단 에너지 가격이 약간 또 꺾이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약간 낮춰지는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물가하고 소비자 심리는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지율과 또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엔 이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소비자 심리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밑에서 보는 실물 경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매 판매나 우리가 보는 산업 생산 이런 것들과 방향성이 이제 같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급망 이슈 완화 신호들이 좀 보인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해상 운임, 우리가 뭐 컨테이너선 운임이라든지 뭐 벌크선, BD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항구, 글로벌 주요 항구에 적체되어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이것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선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향후에 선박 투입에, 그러니까 선박 공급이 증가할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저는 지금 비정상적인 몸이 아픈데 이 몸이 아픈 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이고 모든 상품들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 결제가 다 달러 베이스로 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물가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건 이제 오늘 따로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나 수입 물가나 소비자 물가 전부 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수입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특히 2009년 시점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는 시점에서 보면 달러는 오히려 강세 국면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향후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잘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심리적인 부분도 크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테이퍼링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앞으로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향후 대응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기대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극시켜 주는 게 아닌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용인해 가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 강세는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약달러를 주장했고 그렇죠. 또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강달러가 나오면 조금 약간 떨어지기 어렵죠.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걸 길게는 못 하겠죠. 잠깐 동안의 용인. 그래서 최근 10년 네. 동안 그 달러 인덱스의 평균치를 보면 한 지금 95에서 96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최근 10년 평균 한 92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평균을 가지고 뭐 표준 편차 기준으로 상하 밴드를 좀 설정을 하긴 하는데 그 상단이 한 98 정도가 됩니다. 98. 네, 그러니까 지난 98에서 한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좀 오기는 했죠. 그래서 업사이드는 좀 있기는 하는데 그 이상 오버슈팅 될 가능성은 뭐 일단 평균치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으로 좀 비춰보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월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다. 이미 시장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의 달러 베이스에 투자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새롭게 진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이요? 네. 단 이제 기존에 또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뭐 들어가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 얘기가 좀 더 명확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엊그저께 시장을 한번 요동을 치게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백신 개발사 CEO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엘버트 블라라는 화이자 CEO라든지 맞아요.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 이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르게 또 얘기하면 뭐 지금 파이자와 같이 그 백신을 개발한 바이온텍 CEO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좀 다양한 노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노이즈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달러 강세를 용인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포트폴리오 또는 내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도 달러 자산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어젯밤에도 미국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줬다 뺐었잖아요. 네,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제가 체크한 시간이 3시 40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제 맞죠. 첫 나왔고 그 사람은 남아공을 갔다 왔고 백신을 2번 맞았습니다. 두 번 맞았습니까? 네, 백신을 돌파 감염이 맞았습니다. 워낙에 그래서 많죠. 돌파 감염이고 부스터샷은 맞지 않았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고 제가 새벽에 이제 캡처한 화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남아프리카 쪽에 한 8, 9개 국가 포함해서 전세적으로 한 28개 정도 국가에 확진이 됐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정쯤에 5명이 확진이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분들도 나이지리아, 지금 나이지리아도 최초 확진자가 나왔고 나이지리아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면 오미크론이 좀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림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냐면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캡처해온 건데 전파력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금 전 세계 확진자의 대부분 거의 99.8%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속도를 보시면 오미크론은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바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의 어떤 확산세를 좀 나타낸 건데 항상 앞에 보면은 어떤 특정 변이 바이러스가 큰 웨이브를 만드는 요인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 좀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면 이게 지금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걸어 잠궈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일본이 여름에 한 2만 5천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50명대 이렇게 가졌는데 그래서 일본도 지금 2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WHO에서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한 게 5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미크론이 5번째이고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라고 보면 이게 변이가 델타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많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변이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게 아니고 빨간 것만 보십시오. 빨간 것만 델타 대비했을 때 오미크론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거 기존 백신 회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그렇죠. 있는 거죠. 아까 말씀 2번 맞은 분도 걸린 거 아닙니까? 2번 맞은 분도 걸린 거고. 근데 그거는 예. 참 의아한 게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 어제 기준으로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80%를 넘었더라고요.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이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저 이거 보고 되게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 이거 우리나라 그 방역이나 이걸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보시면 예. 감염을 예. 예방하는 게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염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7%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오. 근데 그래서 이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치사율이라든지 또는 위중증으로 가는 걸 상당히 높은 막아주는. 수치로 막는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백신 맞으면 약간 또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게 좀 해이해져서 네. 어딘가 사람 많은 데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염도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가볍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괜히 이 영향력이 있는 산불에 와서 네. 지난주에 네.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인구 대비 확진자율 굉장히 우리나라가 낮았죠? 0.8%고 네. 다른 나라는 평균 10%다. 괜히 방정을 턴 게 아니라 그 주말에 사람이 엄청 좀 걱정이 많았어요. 되는데 네. 아무튼 네.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많이 그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위중증으로 가는 걸 어. 상당한 수준으로 방어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백신 오미크론 이슈 그리고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변심이냐 뭐 여러 가지 사실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뭐 저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미크론이 전파력 강한데 네. 아직 위중증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이 안 됐고 어렵다고 오늘 하죠? 새벽에 나온 이제 WHO에서 네, 네. 원래 한 수주 걸릴 것 같았었는데 이제 수일 내로 일단 초기 데이터는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아, 내용이 수일 좀 내로.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파이자라든지 존슨앤존슨, 모더나 전부 다 지금 자체적으로 또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결과가 빠르면 2, 3주 내에 나올 걸로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 시장에 좀 변동성은 있긴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노이즈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굳건한 심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뭐 일단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견고하고 제가 지난주에 애틀란타 연은이 얘기했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8.2%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업데이트된 거 보면 8.6%로 올라갔고 네. 또 하나는 뭐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사이버 먼데이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하면 연말 소비 관련한 건데 연말 소비 같은 경우도 기존 전망치 대비 그러니까 증가율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연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경제의 정상적인 회복 경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참 네.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참 시장이 쉬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없었죠? 것 같은데 없었어요. 또 내년에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겁이 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겁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그렇습니다. 해야겠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3프로TV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희가 소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앞서서 확인했었던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관련한 대비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하신다면 좀 마음이 좀 편한 네, 그렇습니다.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했더니 네. 좋아요는 눌러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가만히 계실 때 손가락을 손뭐 네.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살짝 움직이셔도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좋아요 꼭 네. 눌러주시고요. 구독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현입니다. 아, 이게 목요일쯤 되면은 사실 우리가 피로도가 조금 약간 높아지는 시기인데 시장도 좀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시장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말 그 롤러코스터를 네. 타는 그런 장사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딱 그림부터 바로 보여드리죠. 네. 사실 어저께 아마 부사장님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마다 시장이 아주 괜찮았을 겁니다. 좋았어요. 선물도 좋았는데요. 딱 이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보면 올랐다가요. 어저께 새벽에 떨어졌죠. 이게 오늘 어저께 한국 시간은 어저께 밤 11시 막 이런 요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내려다가 사실 요때가요. 요 보합이 이럴 때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뭐 4시 요 정도였는데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오미크론은 다 환자 이미 발표됐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훅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시향을 매번 쓰는 뭐 야후건, CNBC건, 블룸버그 시향 쓰는 친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미크론 환자가 첫 감염자가 LA에서 발견됐잖아요. 했더라도 주의사항이 견조하다 이렇게 썼다가 막판에 똑같은 논리로 급락으로 변했다. 이런 걸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지상이 변동성인 장세가 이어졌다 얘기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시장은 뭐가 필요하다? 제가 뒤에 농담문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한 발짝 물러서라고 말씀드리면서 안 맞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약간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건 책을 보시건 외출을 하시건 누가 하건 간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이 영화나 미드 이런 거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더 엄청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약간은 지금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될 시기예요. 언제까지 이 모든 것에 데이터가 나와서 앞서 연구원 얘기 들어보면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나올지 2주 있다 나올지 연말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다 명확하게 얘기 나와서 뭔가 좀 우리가 타임라인 그려볼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올라가게 끝났더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실 것이 오늘 경제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ADP 민간 일자리 좋게 나왔고요. 생각보다 5만 명 정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도 예상 수준 나왔기 때문에 긍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죠. 금요일날 밤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고용보고서가 있는데 고용보고서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월요일 아침에 부사장들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엔 경제지표 좋은 게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왜?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것이 함몰돼 있습니다. 오미크론 세상. 우리가 모두가 전문가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의학 전문가 오미크론에 무슨 이렇게 그림 볼 필요도 없어요. 다만 오미크론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억누르는 변수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시장에서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다 보고 있고요. 이제 앞서 이제 내년 시장 어렵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숫자만 보고
본인의 마음가짐 갖고 길게 보면 된다. 다만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저희가 트레이딩 하느냐 인베스트먼트를 하느냐 그런 차이죠. 매매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저축하느냐 한 발행에 가느냐 분산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가장 큰 건 이거였지만 이거 자체가 이 뉴스가 마지막에 한 30분 전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미국 시간을 보면 동부 시간에 한 12시 넘어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그것이 마지막에 안 좋게 반영될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저께요. 그러니까 그저께 시장이 반등했을 때도 유가가 회복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시장을 판단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플리즈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보실 일이 아니라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유가가 어떻게 돼 있나? 유가 좀 회복하나? 아니면 금값이 어떻게 되나? 뭐 미국 달러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가 최소한 75달러 이 정도 다시 가지 않으면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고 보면 볼수록 머리만 아픈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마음은 훅훅 바뀌잖아요. 조금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좀 떨어지면 괜히 샀고 불안하고 팔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는 순간부터 올라가면 올라가서 고민 떨어지면 떨어져서 고민이기 때문에 심지가 굳지 않으면 앞서 영국께서 심지라는 표현을 몇 번 쓰는데 제가 일상 대화에서는 잘 안 들어본 말이지만 그렇죠. 심지가 굳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있기는요.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들어보고 안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심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좀 동의하겠고요. 금값도 좀 혼조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뭐 여러 명이 말했지만 이거는 솔직히 다양한 의견보다 제 생각을 많이 얘기해 준 사람 갖고 왔어요. 오늘. 딱 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요. 웨드부시 증권의 스티브 이사인데요.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거죠. 오늘 확인됐죠? 이거는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실하게 지고 이제 뭐 백신이 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심각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빨리 확산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일드한 조금 피곤하고 뭐 괜찮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잖아요.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개념이 있지만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더 파는 그래서 세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손실을 확정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좀 일부 있고 이걸 같이 상쇄시키려는 250만 원의 우리나라의 또 그런 허들이 있긴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떤 주식을 보유한 주식이 더 좋게 보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떨어진 주식을 빨리 팔고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말의 효과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 주식이 더 잘 나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세금 이분은 이런 지금 시장에 12월 초 11월 말부터 떨어진 요인이 가장 큰 건 역시 오미크론이지만 그거 외에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금 이슈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더 판다. 다만 이분도 변동성은 조금씩 잦아들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도 보면 오후 한 미국 시간으로 한 2-3시까지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뉴스가 타이틀 달다가 지금 다들 사라졌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변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 이제 여태까지는 누구나 다 그냥 데이터 없이 얘기하던 거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 올해 제일 바쁘신 분들이 감염내과 선생님들 아닙니까? 모든 방송에 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오미크론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죠. 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전 정답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12월의 통계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통계는 틀렸어요. 11월 통계는 틀렸죠. 보니까 나스닥은 보합 정도 끝난 것 같더라고요. 강보합 정도. 네, 강보합 정도. 저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봤는데 제 눈이 잘못 봐서 제가 잘못 본 거고. 하여튼 나스닥 다우는 좀 제법 떨어졌고요. S&P 500은 떨어졌고 나스닥은 강보합이라서 여튼 11월은 상당히 기대가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11월은 이거는 대통령 임기 첫 해에 보면 상승 확률은 73.9% 제일 높습니다. 12달 중에. 네, 그리고 상승 폭은 0.37%라 그렇게 높진 않지만 평년작
평균작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같이 11월까지 20% 이상 올랐을 경우입니다. 20% 올랐을 경우에는 약간 그림이 작지만 12월 상승 확률도 73.3%로 비슷한데 상승률은 평균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오미크론이 있던 건 아니고 이건 전체적 역사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 1950년 후에 지금까지 70년 중에 이런 날만 구한 거지만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볼 리는 없다. 경험적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경제적 통계, 경제적 지표 그리고 다양한 뭐 실적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억누르는 한 명이 있는 거죠. 하나의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나 다 아는 오미크론.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불안한 걸 갖고 여기다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20분 봉을 긋건 50분 봉을 긋건 다양한 기술적 지표, 보조 지표를 하건 간에 트레이딩으로 얘기하면 맞췄다는 사람은 난무하죠. 나는 그래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다 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약간 진중하게 기능을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이제 그 저희 얘기에 알맹이를 넣어갖고 네네. 한다 그러면 네. 즉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네네. 긴 호흡에서 본다 그러면 네.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애플 그다음에 빅테크, 팡 네. 소위 얘기하는 네.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지금 뭐 조금 불안하게 하지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게 네, 있다 네, 그러면 네. 언제 사는? 오늘 사시면 되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주부터 사는 게 늘 말씀. 한 그렇죠. 주부터 사는 네, 거가 그렇죠. 중요하겠고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미 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떨어졌다고 더 살 필요는 없고. 그렇죠. 충분하게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긴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한 5, 6분 남았는데 오늘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 말씀 한 발짝 물러서서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 인생에 상당히 많은 지식이나 상식은 영화나 미드에서 본 게 맞습니다. 누구나 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전 이 그림을 이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어요. 넘버스라는 건데 이게 인기가 시청률이 높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인기가 있었다면 시즌이 10개 나갔는데 한 시즌 5개로 끝났을 텐데 모든 것을 숫자로 풉니다. 이 양반이 FBI 그 요원이고 이분이 동생입니다. 물리학 동생인데 모든 사건을 숫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진짜 숫자의 모든 것이 설명한다는 주식시장도.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보여줬지만 제가 이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섹터, 어떤 주식, 어느 나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건 간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숫자는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서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셔야 돼요. 전체적 그림을 보여드려요.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뭐를 보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CNN, 구글에서 CNN, Back to Normal 인덱스만 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군요. 이것만 딱 치시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거. CNN Back to Normal 인덱스라고 치시면 네이버 100번 쳐도 잘 안 나올 겁니다. 구글에 치셔갖고 딱 치면 나오는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요. 팩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자로 미국의 경제 회복 지수는 96%인데요. 올타임 하이, 올타임이라 해봤자 2년이지만 직전에 95.6이 간 적이 있었는데 슬로우하다가 24일자입니다. 이거는 CNN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무디스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러면 대화가 단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이거는 무디스에 따질 일입니다. 무디스에. 96이 미국의 경제 회복 지수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죠, 다시요. 일단 팩트인데 지금 이게요. 구인 활동이 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구인 활동이요.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사직하고 감원인데 이게 보시면요. 감원은 0.9로 지금 팬덤 이전으로 줄어들었고요. 사직은 팬덤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왜 그만두겠습니까? 자기가 그만둔 사람도 있죠. 자율적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휴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왜 그만둬요? 잘리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건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죠. 더 좋은 짤이 일단 의미입니다. 이 사직이라는 의미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다는 얘기 되겠고요. 왼쪽은 저축률인데요. 저축률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30%까지 늘어났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야 된다군요. 주식 시장으로 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소비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고 돈을 만약에 대비해서 모아뒀던 것을 이제 하는 거죠. 7%로 떨어졌는데 이게 팬덤 이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스 재미없다고 유효하잖아요. 신용카드 사용만 보시면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내년에 좀 올라가겠거니 생각을 하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물론 이게요.
전 고점 이 팬덤 이전 대비 아직 멀었어요. 아직까지 한 15% 부족하지만 신용카드가 아주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예. 이런 게 리얼 숫자거든요. 리얼 숫자랑 주가가 따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주가가 재미없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식한 말로 다이버전스잖아요. 다이버전스죠. 진짜 다이버전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진짜 따끈따끈한 대한민국 첫 공개입니다 이거. 이거죠. 오늘 월스트리트 자료에 제가 다 유료 기사기 때문에 제목만 슬쩍 보고 왔고 그래프만 받아왔거든요. 신용카드를 여러분들 신청하잖아요. 팬데믹 이후 최고가 갔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신규 신청자 수. 돈을 쓰겠다고 신청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용카드에 라인을 올리잖아요. 나 지금 한도가 200만 원인데 전화 걸잖아요. 300만 원 올려달라는 수준이 팬데믹 이게 최고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27%가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했습니다. 이런 통계 대한민국에 없죠.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주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팩트. 이거가 연방 뉴욕 은행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연방 뉴욕 은행에서 2019년에 31% 정도 국민이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했는데 지금 이게 27%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정도까지가 아직 안 되지만 아까 이 그림이나 이 그림 마찬가지죠.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렵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주가 흔들거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장 요새 또 제가 자주 가거든요. 영화 이런 거 보듯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숫자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이 CNN에 팩트노멀 인덱스 오늘 한 번씩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할 도리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들에 대해서 오늘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뭐 시장의 지수 오르내림, 뭐 주가의 오르내림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숫자를 좀 그렇죠. 보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시장이 좋을 때도 또 좋지 않을 때도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